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차 직장인 여성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31고요. 마음 착한 남편과 서로 부족한 건 채워져 가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신 3개월 차로 설레는 마음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기로 결심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얼마 전 시부모님과 완전히 절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도 찾아갈 생각이 없답니다. 그만큼 화가 많이 난 거겠죠. 저 역시 며느리라는 제 입장을 제외하고서라도 남편의 마음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저는 비슷한 점이 참 많았고, 그 때문에 더 빨리 가까워진 면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점도 많았는데, 일단 둘 다 차남차녀라는 게 똑같죠. 남편에게는 2살 위인 형이 있는데, 저한테도 2살 위 언니가 한 명 있거든요. 양가 집안 형편도 서로 비슷한 중산층인데다가 잘난 형과 언니의 그늘에서 자격지심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도 아주 흡사합니다. 언뜻 보면 성별만 다르지 살아온 인생 여정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엄청 다르기도 하죠. 우선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되시겠네요. 아주버님이나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재였어요. 특히 아주버님은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이 거의 전국에서 놀 만큼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학교도 우리나라에서 3대장으로 꼽히는 곳에 진학을 했고요. 거기다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는 등 못하는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하나부터 10까지 형과 비교를 당해야 했고, 그중에 특히 시부모님이 가장 심하게 차별을 하셨답니다. 여기서 저와 남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과 완전히 다르게 저희 자매를 대하셨죠. 공부 잘한다고 기고만장해 있던 언니가 때때로 저를 무시하거나 딸 보는 말을 할 때면 언니를 얼마나 호되게 혼내셨는지 모릅니다. 그깟 공부 하나 잘한다고 동생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다들 적성이 다르고 재주가 다른 법인데 나중에 동생이 뭘 잘하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냐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부모님이셨어요. 그 덕분인지 저는 현재 웬만한 대기업 부럽지 않는 연봉을 받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니도 나름 잘 나가는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자유롭게 일하는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공정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상처를 받거나 가슴에 한같은 게 맺힐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저와 완전히 반대였어요. 공부 잘하는 아주버님에게는 과외며 학원이며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었대요. 상대적으로 못해 보이는 거지 반해서 중위권은 유지했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에게 절절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해요. 남편한테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시집을 오시고 거의 5년 동안 임신을 못해서 당시 시할머니께 상상도 못할 만큼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는 집에서 쫓아낸다 만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왜 먹냐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로 아주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러던 와중에 아주버님의 임신 소식은 분명히 시어머니에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장남이 똘똘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시부모님 눈에는 이쁘게만 보였을지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 면이 있긴 합니다. 문제는 2년 후에 태어난 남편에게 가야 할 관심과 사랑까지 전부 아주버님에게 집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장남뿐이라던 시부모님에게 남편은 아무런 관심이나 기대도 못 받았죠. 착해 빠진 남편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착한 아들로 자랐고 성적도 시원찮은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대학에 가야 하겠냐는 시부모님의 만류로 대학도 안 갔대요. 물론 지금은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자리를 잡긴 했지만 맨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배움의 기회까지 앗아가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특히나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일화는 이거였어요. 아주버님이 어릴 때는 남편이랑 키가 비슷했답니다. 체형도 마른 편이었고 남편에 비해 잔병치레게 많았기에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약이며 몸에 좋다는 건 전부 먹이기 시작했다는데 문제는 남편에게는 일절 국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땐가 남편이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자기도 형이 먹는 거 먹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시어머니께서는 소고기, 장어, 문어 등등 몸에 좋고 머리에 좋다는 음식은 죄다 아주버님한테만 해주셨거든요. 남편이 어린 마음에 왜 자기는 안 주냐고 투정을 부렸던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공부도 못하는 게 어디 형 먹을 걸 탐내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커다란 대모처럼 박혀 있다며 혼자 씁쓸한 미소를 짓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내일처럼 속상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실제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의 키 차이가 제법 납니다. 거기다 덩치도 아주버님이 훨씬 크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작은 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때 같이 먹이셨으면 좀 좋냐고요.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 차별을 하신 건 까맣게 몰랐습니다. 단지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유독 장남을 아끼시는구나. 우리 남편 불쌍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실제로도 이미 성인이 되고 난 후인데 두 아들을 차별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아주버님은 잘 나갔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인생을 막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볼 기회도 거의 없었고요. 아무리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상한 서클 같은 데 들어가서는 허구한 날 무슨 학생운동이다 뭐다 쏘다니다 보니 결국 나중에 제적까지 당해버려 현재는 고졸 신분인데요.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 못하던 누구도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데 또는 자기한테 문제 푸는 거 물어보던 누구는 지금 대기업의 부장을 달았다며 매일같이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들을 집어내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요. 정작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임시직으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근근히 연명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아주버님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최근까지도 시어머니께서는 일주일마다 반찬을 만들어 바치는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 혼자 사는 원룸에 직접 가서 청소에 빨래까지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 초에 무슨 말까지 했냐고 하면 저더러 주위에 좋은 친구 있으면 다리 좀 놔보라고까지 하셨어요. 너같이 예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살다 보면 우리 장남도 다시 정신 차리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처음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냥 흘려넘겼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인 겁니다. 그 후로 얼마나 졸라대시는지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네요. 저보고 속물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좋은 대학교 입학해놓고도 졸업도 제대로 못한 데다가 직업도 불안정한 아주버님 같은 남자에게 소개시켜줄 친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현실 파악을 못하시는 건지 여전히 아주버님만 챙기시는 게 서운하긴 하더군요. 남편은 그동안 찬밥 취급에 이골이 난 건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일 시어머니라면 알아서 제 앞길 건사하고 열심히 사는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기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잘 나갈 때는 잘나서 귀하게 여겼고 망가진 지금에는 애처롭다고 또 장난만 챙기시는 거죠. 반찬만 해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손맛이 더럽게 없습니다.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를 하셔도 아주 맛이 기가 막히시죠. 남편은 괜찮다고 먹을 만하다고 하긴 해도 가끔씩 시가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엄마 손맛이 제일인가 보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한테 반찬 한 번 싸주신 적 없어요. 아주버님한테 가져다 주신다고 바리바리 싸가시는 걸 몇 번을 봤는데 남편한테는 그 흔한 콩나물 무침조차 먹으라고 주신 적 없습니다. 문제는 평생 그런 대접을 받고 살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찌 보면 바보 같다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차별을 하고 서운하게 하는 시부모님이라고 해도 저희가 자식인 이상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벌이가 꽤 높은 편이라 부담 가는 액수는 아니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으셨지만 그 정도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당신 용돈은 언제 올려줄 거냐 하시는 거예요. 좋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나 이뻐하시는 장남은 얼마를 드리길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냐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가는 편인데 입만 열면 우리 장남 하면서 정작 제 남편은 없는 아들 취급하시면서 돈은 또 저희한테만 받아 쓰시는 게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갑자기 제가 세게 받아치니까 당신도 찔리는 게 있는지 아니라고 그냥 해본 말이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내가 괜히 오바했나 싶고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말없이 70만 원으로 용돈 올려드리긴 했어요. 저도 참 마음이 약해서 탈이라니까요.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졌는데 특히 저희 친정에 다녀오고 나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았죠.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자기 부모님이랑 저희 부모님 하는 게 극과 극이다 보니 자기도 깨닫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니나 저나 정말 똑같이 대해주시거든요. 오죽하면 남편이 저한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라니까요. 남편이 말하기를 저도 자기처럼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착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차별은커녕 오히려 언니보다 더 예쁨을 받을 때도 많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거죠. 오죽하면 저런 말까지 했나 싶어 다시 한번 마음이 짠했네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 생신날이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회를 엄청 좋아하시다 보니 제가 알아서 괜찮은 일식집을 예약했고 거기서 식사는 맛있게 마쳤습니다. 저희 부부는 선물로 30만 원 현금으로 드렸는데 역시나 아주버님은 빈손인 모양이더군요. 이젠 그러려니 싶어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시가에 들러 커피 한잔 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부엌에서 아주버님 먹으라고 또 뭘 한가득 챙겨주시는 거예요. 딱 봐도 반찬이며 이런저런 먹거리였죠. 그런 장면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해서 대충 인사드리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머님께 그러는 겁니다. 저희도 반찬 좀 챙겨달라고요. 살짝 당황하신 어머님이 머뭇머뭇거리길래 제가 남편에게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인지 그날따라 남편이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아무 거라도 좋으니 아들 먹게 반찬 좀 싸달라고요. 결국 어머님이 여기 있다며 작은 반찬통 하나를 챙겨주셨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딱 하나 주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의 표정이 영 좋지 않길래 아무 말도 걸지 않고 혼자 내버려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어머님이 챙겨주신 반찬통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대로 반찬통을 든 채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몇 시간 후에 남편이 돌아왔길래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죠. 남편은 시가에 다시 다녀왔다면서 가서 한바탕 했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싸주신 반찬통 안에는 멸치볶음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호두랑 땅콩과 함께 볶았던 거예요. 저희 남편은 견과류 알러지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식빵에 잼보다는 땅콩버터 발라먹는 걸 더 좋아하는데 연애할 때 남편한테 한 번 잘못 주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손이며 얼굴이 막 부어오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니 아무리 둘째 아들한테 관심이 없어도 그렇지 어거지로 던져준 게 하필 남편이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견과류 멸치볶음이라니요. 제가 남편이라도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난리를 부렸는지는 직접 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그 후로 이따금씩 걸려오던 시부모님의 전화가 딱 끊어진 걸 보니 제대로 뒤집어 엎긴 한 것 같았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부모니까 꾹꾹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냥은 못 넘길 것 같다고요. 정말 연을 끊던 아니면 제대로 자식 대우를 받던 둘 중에 하나는 할 거랍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지났을 때 저와 남편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18평 임대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와 긴히 상의할 게 있다면서 부르시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이 한바탕 하고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직접 전화는 못 하시고 저한테 한 것 같은데 차마 가기 싫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급한 일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착을 하고 용건을 들어보니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나 싶은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랍니다. 목적은 이사를 하기 위함이었고요.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장남을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지금 아파트를 팔고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실 계획이라네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버님이랑 함께 사실 거라는데 실은 시부모님께 땅이 조금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방 어디에 있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그쪽에 개발 호재라던가 뭐 그럴듯한 뉴스거리가 없다 보니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언젠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면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건 그 땅뿐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땅까지 팔아서 이사를 하시겠대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돈이 모자랄 것 같다면서 저희더라 1억만 빌려달랍니다. 사실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누가 무슨 수로 그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속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시는 아버님의 말씀을 끊으면서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잔뜩 날이 서 있는 목소리로 말이에요. 이유야 어찌됐건 저희는 그 돈 못 해드린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형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끼고 사실 생각을 하시냐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밀어줬으면 하다못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일을 구하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새 잊으셨냐? 평생 장난만 바라보고 사셨으면 이제라도 미안했다 한마디 해주실 법도 한데 이제는 돈까지 달라고 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신다라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는 남편이었네요. 하지만 두 분은 저희 남편을 노려보며 자식 새끼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는 말만 계속하시더군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죠. 저도 사실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남편은 제가 나설 틈도 없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늘 이딴 식이었다며 잘난 형한테 치이고 무시당할 때도 부모니까 참았다고. 그리고 형만 바라보면서 나는 없는 아들 취급할 때도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대든 적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대체 언제까지 자식 마음에 상처를 후벼 파야 속이 시원하시겠냐? 남편은 거의 울부짖고 있었네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낳지를 말지. 원래는 부모가 자식을 품어주는 게 맞는 건데 왜 나는 내가 부모를 이해하고 품어야 하냐 등등 지금까지 가슴속에 잔뜩 쌓여있던 울분을 털어놓는 남편을 보시며 시부모님 두 분 다 말문이 막히신 듯 했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둘 중 한 분이라도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했다면 지금처럼 완전히 절연하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끝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돈 안 해줄 거면 말 것이지 어디서 또 난장판을 피우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결국 남편은 완전히 포기한 듯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마음대로 하시라며 자기도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묻거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 하나 죽은 셈 치라더군요. 솔직히 남편 입에서 그토록 모진 소리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끝끝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고 저희는 그렇게 시가와 인연을 끊게 된 거죠. 실제로 이후로 저희는 아무런 연락도 한 적 없이 정말 남남이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한동안 마음을 못 잡는 게 눈에 보이더니 이제는 많이 안정된 것 같다네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대요. 자기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했던 걸 돌이켜보면 우리 남편은 그 없다던 안 아픈 손가락이었나 봐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모질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시부모님이 직접 남편 가슴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저도 남편을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때론 자식보다 못한 부모도 있는 법이니까요. 불쌍한 남편 달래주며 그동안 못 받은 사랑은 제가 채워줄 거예요. 거기다 우리 아이도 태어나게 되면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세 가족 꼭 좀 응원해주세요. 잘 살아보라고요. 감사합니다.